서울의 한 오피스텔입니다. 경찰들이 내부를 돌아다니며 문도 열어보고 누군가를 찾는 듯한 모습인데요. 그렇게 한참을 수색하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. 한 여성의 신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. 신고한 이유도 여성의 정체도 충격적이었습니다. 사건의 내막을 짚어봅니다. 자, 지난 여름부터 한 여성이 저 앞서 영상에 나왔던 그 오피스텔 어떤 가정집 주소를 얘기하면서 줄기차게 112 신고를 했다. 맞습니다. 30대 여성이 오피스텔 자신의 집 동호수를 얘기를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합니다. 누가 갇혀 있다. 그리고 여기에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. 당연히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. 근데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됐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사실을 누가 감금됐거나 이러한 사실이 없었고요. 결국은 여성의 허위 신고임이 드러났습니다. 자, 그 해당 여성 30대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로 접수된 112 신고 내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무려 230건,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112 신고 전화를 했던 건데, 자, 저렇게 허위 신고를 일삼던 여성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. 자, 경찰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10월에는 이제 흉기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. 거기에 계신 분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. 이제 이런 식의 신고였고요. 네. 근데 지난해 12월에 또 신고가 들어온 거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네. 이제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린다. 좀 안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그런 신고였고요. 112에서 이제 이분의 허위 신고 이력을 알고 계셨고 허위 신고가 그 전에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현행범 체포가 됐었어요. 흉기 가진 사람이 있어요. 그 오피스텔 그 방에서 비명 소리 들려요. 그런 신고를 받고 경찰이 막상 가보면 아무 일도 없어. 자, 결국 저 여성 붙잡혔고 조사를 받았어요. 자,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왜 저 오피스텔 방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. 네, 여성은 경찰이었는데요. 지난해 4월에 경찰 내부망에서 트로트 가수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냈다가 직위 해제를 당한 상태였습니다. 이 해당 오피스텔이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사는 집인 줄 알고 허위 신고와 불법 침입을 시도를 한 건데 실제로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이름이 비슷한 그냥 일반인이었습니다. 지난해 10월에는 흉기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안에 있는 사람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며 허위 신고를 했고요. 건물 내부를 서성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또 찾아간 겁니다. 한 번은 건물 관계자에게 총소리가 났다, 들었냐라고 물어봐서 건물 관계자는 당신 말고는 들은 사람이 없다,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. 출동한 경찰이 가정집 현관문을 열려는 여성을 제지하고 또 여성은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에게 끌려갔다고 합니다. 자, 저 허위 신고한 여성 경찰이었습니다. 자, 트로트 가수 손모 씨 집인 줄 알고 저렇게 했던 건데, 자, 근데 저희가 정작 그 오피스텔에 사는 분의 이름은 그 트로트 가수 손모 씨의 이름하고 음절 하나가 달랐어요.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 집에 가서 저렇게 했던 겁니다. 자, 경찰이 그 트로트 가수 아니에요. 제발 좀 그러지 좀 마. 누누이 설명을 해줬대. 자, 그런데 또 찾아간 거죠. 대체 왜 그랬을까요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나한테 구조 요청했어.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또. 일단 얘기하신 것처럼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그 집 트로트 가수 집 아닙니다. 동명이인도 심지어 아닙니다.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질 않고요. 그리고 그 안에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경찰이니까 이걸 확인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. 물론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. 그래서 10월, 12월 조사 받고 왔는데 그때도 확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고를 했답니다. 이번에는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경찰이 출동을 해서 오피스텔 곳곳을 아무리 뒤져도 있을 리가 없죠. 확인을 해준 겁니다. 아니다라고. 자, 교수님. 네. 좀 아프신 분 같기도 하고.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그걸 망상장애라고 하는 거죠.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, 뭐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이제 치매 증상에서도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경찰이 직업이기는 하지만 이제 망상 장애가 발현될 수 있는 거죠. 사람은 이제 겉보기와 내면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트라우마나 어떤 스트레스 같은 일들로 이 망상이
갑자기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제 티가 안 나다가 있을 수도 있고요. 어쨌든 지금 의학적으로 확인된 정신병적인 병력은 없다고는 합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치료를 받거나 그러시지 않으신 거죠.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은 본인은 잘못한 게 전혀 없고 정말로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지난달 징계위원회가 열렸대요. 경찰에서. 저 30대 여성 경찰 결국 직을 잃었다는데 자, 이 피해자는 트로트 가수가 아닌데 수개월을 시달렸단 말이죠. 그렇죠. 이 사람을 계속 경찰직에 둘 수 있냐? 뭐 이거는 어쩌면 당연합니다. 뭔가 망상 또 착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범죄를 계속 일삼는 거거든요. 맞아요. 스토킹도 되고요. 허위 신고도 되고요. 불법 침입, 공무집행 방해, 허위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검찰에 넘겨진 상황이고 다만 해당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그 피해자 상당히 불안해합니다. 이사를 좀 가고 싶다 이런 말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혹시나 모르니까 접근 금지 조치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. 야, 현직 경찰이 저렇게 또 사실상 스토커처럼 그것도 엉뚱한 집에 말이죠.